안녕하세요. 미키킴입니다. 세계적으로 5개국어 이상을 할 수 있는 언어 천재들이 꽤 있죠. 그럼 그들이 천재라서 가능할까요? 다행히 아니라고 합니다. 대부분 평균 이상의 IQ 정도는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기억력은 평균 이상으로 더 좋다고 하는데요. 그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기억력을 어떻게 높일 수 있을까요? 자, 그 방법은 바로 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 영어를 잘 하고 싶으신 분은 집중해서 들으세요. 한국에서도 글쓰기에 대한 관심이 요즘 무척 많은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잘 읽은 자청의 역행자 책에서도 글쓰기의 중요함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언어를 배울 때도 글쓰기는 두뇌를 전반을 사용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굉장한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으로 언어를 배우는 데 있어서 굉장히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예로 세계에서 적어도 12개 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있다고 합니다. 이들을 영어로는 hyper polyglots라고 불리는데요. 그 용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들을 연구 추적 조사한 결과 어떻게 언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발표가 났었는데요. 자, 그 첫 번째 비밀이 바로 writing, 글쓰기라고 해요. 이런 다개국어 가능한 사람들조차도 매일 2페이지 분량 정도의 글쓰기를 연습한다고 하는데요. 글쓰기 중요함은 뇌과학적으로도 밝혀져서 반복만큼이나 이 장기 기억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바로 영어로 생각하는 힘인데요. 자, 그럼 영어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는 아쉽게도 이렇게 한국말로 이렇게 주고 이걸 영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하는 식의 접근을 아직도 많이 사용하고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이런 방법이 아니라 영어를 그대로 외국인이 배우듯이 배우려면은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힘을 길러야 되는데요.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은 영어를 생각을 하려면 가장 시작 단계가 영어 어순을 알아야 하죠. 그런데 이 영어 어순을 익히는 데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이 바로 이 글쓰기, 라이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글쓰기로 그 언어 어순에 익숙해지다 보면요. 생각 또한 영어로 생각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기고요. 왜냐하면 영어 어순에 익숙해졌기 때문에 굳이 한국말로 이렇게 거치지 않아도 뇌에서 영어로 생각하는 힘이 자연스럽게 생긴다는 얘기인데요. 그러고 나서 이렇게 영어로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생각을 영어로 하다 보니 말로도 이어져서 입에서도 자연스럽게 영어가 나온다는 얘기인데요. 그래서 제가 늘 speak as you write, 그러니까 쓰는 만큼 말한다라고 처음부터 제 채널에서는 강조를 해 왔었는데요. 자, 그럼 이렇게 쓰기로 우선 매일 연습을 하라는 얘기인데요. 이렇게 쓰기에 큰 힘은 단지 라이팅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보시다시피 우리가 영어로 생각하는 힘 또한 길러주기 때문에 영어를 잘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매일 여러 문장을 한두 문장이라도 좋아요. 본인이 외우고 싶은 관심 있는 재미있는 어떤 토픽을 정해서 그 분야의 어떤 문장을 한두 문장을 매일 여러 번 반복해서 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 이 반복 또한 쓰기만큼이나
장기 기억으로 보내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늘 쓰기 연습을 매일 조금씩 해주고요. 그리고 이제 쓰기만큼 중요한 것이 스피킹인데요. 스피킹은 한국에서도 온오프라인으로 얼마든지 공부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죠. 외국 사람들과 배울 수도 있는 거고요. 온라인으로도 지금은 너무나 많이 가능해서 예전보다 훨씬 영어 공부하기가 쉬워졌는데요.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두세 명의 스터디 그룹을 짜서 내가 외운 문장을 서로 연습하는 상대로 써도 좋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럴 상황이 안 되고 바쁘고 할 때는 혼자 방에서 중얼중얼 연습을 하고 수업 시간이든 외국 친구들이랑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제가 외운 문장을 반드시 써서 제 표현으로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한 여러분이 이 쓰기에 있어서 제가 볼 때는 더 장점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쓰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는 문장 내에서 모든 것이 다 많은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예를 들어 영어 어순, 문법, 영어 수거, 단어 등등 이런 모든 것들이 쓰기 하나로 같이 배울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효과적으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 쓰기 연습을 하시고 또한 이 연습한 거를 스피킹으로 연습을 스터디 그룹이 됐던 다른 플랫폼을 이용해서든 반드시 스피킹 연습을 하면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또 여러분들이 아마 이거는 덤으로 주는 정보인데요. 리스닝에 관한 질문도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리스닝은 특히나 이런 아직 영어가 플루언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는 오히려 CNN이나 블룸버그 같이 이렇게 어려운 채널보다는 예를 들어 제가 추천하는 같은 채널 같은 경우는 그 일본 NHK 그런 뉴스 채널이나 그 채널에 보면은 다른 요리 프로그램도 많고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정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발음이나 이런 억양들이 너무 굴리지도 않고 오히려 한국 사람들한테는 듣기가 쉽기 때문에 오히려 거부 반응이 적고요. 더 쉽게 그 언어를 배울 수 있고 다가갈 수 있는 좋은 소스 같아서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하고 싶고요. NHK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제 이렇게 오늘 다 중요한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거 정리를 하면요. 우선 영어를 가장 효과적으로 익히기 위해서는 writing, 쓰기를 반드시 해야 한다. 그리고 영어로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건데요. 이 생각하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재미있게도 이 영어를 이 생각하는 습관 동안 라이팅을 통해서 얻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려면 우선 영어로 생각을 하려면 우리가 우선 그 영어 어순이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근데 이 라이팅이 쓰기가 영어 어순을 가장 적극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기로 탄력을 받아서 영어 어순에 익숙해지면은 영어로 생각하는 그런 힘이 생기고 그렇게 영어로 생각을 하다 보니 입으로도 이어져서 말로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이치인데요. 자, 오늘 이런 팁들은 너무나 영어를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데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자기 방법으로 써서 한번 연습해 보시고 효과를 봤음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이런 정보가 앞으로 여러분이 영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시작을 할지 모르겠다. 아니면 영어가 더 이상 나아지지 않는다. 이런 분들이 한테 어떤 나침판 같은 역할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끝으로요.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배우려는 사람이 15억 명 정도라고 합니다.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 정도인데요. 그렇게 봤을 때 전 세계 인구의 19%가 영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으니 여러분도 오히려 더 그런 의지에 어떤 탄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실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공유한 이런 영어를 배울 수 있는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이 방법들을 꼭 활용해 보시고 좋은 결과가 있길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저는 계속 강의를 차곡차곡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오케이. See you guys later.